정말 한국은 미친 나라가 맞군요. 한국 사람들은 이 맛있는 커피를 매일 마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트럼프 대통령도 맛보면 빠져들 맛이겠어요. 이런 커피의 맛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정말 한심합니다. 저는 바리스타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미국의 유명 바리스타 한 명이 한국의 커피 맛을 보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체 한국의 무슨 커피로 인해 미국의 유명 바리스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로렌이에요. 미국 뉴욕의 고급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게 참 설레었어요. 카페에 들어서면 갓갈아낸 커피 원두의 향이 기분 좋게 하루를 열어주었거든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피식피식 소리가 나고 컵들이 깔끔하게 카운터 위에 놓이는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일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커피가 단순히 음료 한 잔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경험을 선사해주는 선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소중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일에 지쳐 피곤할 때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명상할 때도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커피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에 카페도 단순히 커피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작은 세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일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어요. 커피를 만드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커피의 양부터 물의 정확한 온도, 재료들의 정확한 계량도 매우 중요했고 적절한 커피 크레마 추출과 라떼아트 역시 정밀한 기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련해온 저의 기술과 정확한 계량으로 최고의 커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항상 정해진 레시피에 따라 한 잔의 커피를 완벽하게 만들어냈답니다. 저는 제 기술에 자신이 있었고 예쁜 커피 한 잔을 만들어냈을 때의 성취감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뉴욕이라는 도시의 빠른 리듬과 매일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는 즐거운 경험도 너무나 좋았어요. 기분이 좋은 손님도 있고 피곤하거나 걱정이 많은 손님도 있었어요. 저는 제 일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진지하게 임했어요. 하나하나의 주문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완벽한 에스프레소 샷을 뽑아낼 때마다 자부심이 솟아올랐어요. 커피숍은 깔끔하고 밝았으며 갓 볶은 커피 원두의 진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가 생각한 정밀함과 통제의 세계에 있는 듯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카페 단골 손님들도 늘어갔어요. 그 중에는 한국 출신의 젊은 여성 미나도 있었죠. 그녀는 카페에 방문할 때마다 언제나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뉴요커들과는 달리 차분하고 온화하였어요. 그녀의 그런 모습에 저도 호기심이 생겼고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웃음과 서로 위로하는 시간들이 오갔어요. 그 순간 저는 우정이란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인 친구가 생기자 한국인 손님들이 카페에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제가 지켜보며 느낀 한국인들은 언제나 정중하였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나 공동체 의식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오후 한국인 손님들 여럿이 카페에 들어섰어요. 저는 갑자기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카운터를 닦으면서 그들 중 한 분께 미소로 인사하며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곧 친절한 연세의 신사분께서 부드럽게 대답하시며 한국에 계신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릴 적 놀던 아름다운 공원,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 등을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말투에서는 따뜻한 추억의 불꽃이 느껴졌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모든 손님들마다 감정과 추억이 가득한 삶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손님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친해진 한국인 친구 미나와 더욱 친분을 쌓아갔죠. 미나를 통해 한국의 전통 음식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운 풍습에 대해 점점 많이 알아가게 되었어요. 이렇듯 손님으로 만나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으며
제 일이 단순히 완벽한 커피를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과 완벽한 연결을 만드는 데 있다는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손님들이 나눠주신 모든 이야기, 미소, 그리고 때로 흘리신 눈물들이 제게 인생과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를 주었어요. 바리스타로서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좋지만 손님들과는 따뜻한 정서적 교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커피를 만드는 이유는 그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기 위함이었는데 만약 제가 맛있는 커피뿐 아니라 친절과 배려를 더하여 전달한다면 훨씬 더 의미 있고 값어치 있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중요한 것은 만들어낸 완벽한 커피의 수가 아니라 제 커피숍에 오신 분들과 형성한 소중한 인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새로운 소통 방식은 제 커피와 인생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모든 한 잔의 커피 뒤에는 듣고 싶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는 커피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도 매일의 일상에 섞어내는 법을 서서히 배우게 되었어요.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친구가 된 미나가 미소를 지으며 엘리자베스, 특별한 것을 보러 갈래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설렘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강한 호기심을 느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카페를 마감하고 미나와 밖에서 만났어요. 시원한 저녁 공기에는 설렘과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섞여 있었어요. 미나는 오늘 밤 자신이 가려는 코리아타운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곳은 미국 안에서도 한국의 삶을 담은 소리, 냄새, 그리고 색감이 살아있는 활기찬 동네라고 했어요. 저는 코리아타운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방문해 본 적은 없었어요. 기대감에 부푼 저에게 미나는 전통 가게들을 둘러보고 맛있는 한식도 먹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작은 찻집까지도 방문하자고 약속해 주었어요. 미나와 함께 코리아타운으로 걸어가자 거리는 생기로 가득 찼어요. 한글로 쓰인 네온 사인들이 보도를 밝히고 있었고 근처 가게에서는 부드럽게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작은 식당들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함께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 보였어요. 거리 곳곳에는 지글지글 익어나오는 바비큐 냄새와 달콤한 간식 향기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 동네의 모든 모퉁이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는 듯하여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 들었어요. 미나는 분주한 거리를 곳곳을 안내해주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라고 전통 한국 시장을 지나며 말해 주었어요. 시장 안에는 신선한 농산물, 수공예품,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향신료들이 가득했어요. 다채로운 색감과 흥겨운 흥정소리,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저는 마치 신비로움과 따뜻함이 넘치는 다른 세상을 방문한 기분이었어요. 곧이어 우리는 아주 아늑해 보이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문 위에 붙은 간판은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고 내부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는 정말 군침이 돌 정도였어요. 미나는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추천해 주었어요. 사진 속 비빔밥은 밥과 채소, 고기 그리고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요리였는데 다채로운 색감과 맛있어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주문을 하자 요리사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이 정성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미나는 한국에서 자란 어릴 적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가족 모임은 항상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음식은 언제나 특별한 정성으로 풍족하게 준비되었다고 했어요. 특히 미나는 한국에서는 음식을 풍족하게 만들어 나누어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나눔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도 나누는 것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따뜻한 나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어요. 미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의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우리의 식사가 나왔어요. 저는 비빔밥을 처음 먹어보았는데 미나는 아름답게 올려진 모든 채소들은 섞어 비벼 먹으라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색색의 채소로 꾸며진 이 음식을 굳이 섞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미나의 안내대로 모든 재료를 비볐고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비빔밥은 달콤하면서도 매콤했고 감칠맛도 풍부했죠. 채소들이 한데 어우러서 풍부한 맛을 내었어요. 비빔밥은 마치 그 자체로 한국 문화를 담고 있는 듯 했어요.
개인주의가 만연한 서구 사회와는 다르게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가 느껴졌거든요. 모든 재료가 함께할 때 최고의 맛을 내는 비빔밥이 마치 하나의 공동체 의식으로 똘똘 뭉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려는데 미나가 저의 옷깃을 잡았어요. 미나는 출구 쪽에 있는 작은 자판기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러고는 웃으며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 주었어요. 미나에게 건네받은 종이컵을 들고 밖으로 나오자 식당 앞에는 우리처럼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손에는 종이컵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모두 기분 좋게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바리스타로서 신선한 원두로 내린 커피가 아닌 인스턴트 커피는 마시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나는 웃으며 저에게 커피를 맛보길 권했어요. 엘리자베스, 당신이 내린 커피와는 다를 수 있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커피예요. 믹스커피라고 부르죠. 한번 먹어봐요라는 그녀의 제안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마지못해 종이컵을 입가로 가져간 순간 달콤하고 은은한 커피향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커피 맛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훌륭했죠. 커피를 마신 후 우리는 코리아타운 곳곳을 거닐며 작은 상점들을 구경하고 활기찬 거리 공연도 감상했어요. 미나의 다정한 안내 덕분에 한국의 정취를 맘껏 느낄 수 있었어요. 밤이 깊고 저는 미나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어요. 코리아타운으로의 여정은 한국의 전통, 그리고 감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저의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사실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인스턴트 커피는 진정한 커피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무시해왔었죠. 그러나 오늘 코리아타운에서 마셨던 한국의 믹스커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맛이었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힘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믹스커피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 끈끈하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날 저는 한국의 믹스커피를 생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나의 초대로 코리아타운에 다녀온 이후 저의 커피 세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커피 만드는 일은 정밀하고 세심한 기술과 신선한 재료가 중요하다고 믿어왔었어요. 그런데 코리아타운에서의 그날, 저의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커피를 즐기는 방법은 무한하고 그에 맞는 다양한 커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 놀라운 발견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 믹스커피가 있었어요. 예전부터 한국의 믹스커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호기심이 생겨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를 검색해 보았어요.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트 커피를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었어요. 저는 카페를 마감한 후 테이블에 앉아 주문한 여러 종류의 인스턴트 커피들을 살펴보았어요. 커피는 먹기 좋게 1회 분량으로 작은 스틱에 나눠 담겨 있어서 매우 가볍고 휴대하기에도 매우 간편했어요. 이렇게 작고 단순해 보이는 스틱에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맛을 내는 커피가 구현되는지 흥미로웠어요. 스틱을 뜯고 내용물을 컵에 부었더니 평소 제가 알던 갓 갈아낸 원두와는 다른 향이 났어요. 달콤하고 크리미한 향이 나면서 따뜻하고 저를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컵에 뜨거운 물을 채우고 부드럽게 저었어요. 커피가 녹아들면서 색이 옅은 갈색에서 점점 더 풍부한 색으로 변해가는 걸 지켜보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셔보았는데 맛은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코리아타운에서 느꼈던 그때의 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만드는 에스프레소처럼 강렬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만의 특별함이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한국의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했어요. 그동안 무시해왔던 인스턴트 커피에 담긴 가치들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인스턴트 커피는 제가 만들어내는 커피와는 다르게 단순하고 간편하여 휴대성이 높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인스턴트 커피를 하나의 커피 종류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미나에게도 한국의 믹스커피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어요. 미나는 한국에서는 믹스커피가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한국 커피만의 독특한 맛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집이나 회사, 바쁜 아침 시간이나 업무 시간 등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신다고 했어요. 이야기들 들으며 저도 공감할 수 있었어요. 빠르고 간편하니 언제든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미나는 한국의 믹스커피는 단순히 편리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문화의 멋과 정신을 담고 있거든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믹스커피와 한국의 문화에 대해 점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믹스커피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동네 도서관에 다녀왔어요. 키 큰 책장 사이를 커피의 역사에 대해 다룬 몇 권의 책을 집어들었어요. 한 권의 책에서는 믹스커피가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고급 기계 없이도 빠르게 한 잔의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어려운 시절 사람들은 빠르고 쉽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필요가 있었고 믹스커피가 바로 그 해답이었어요. 특히 바쁘게 살아가는 한국에서는 믹스커피가 바쁜 생활과 잘 맞아서 매우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가 저마다의 인스턴트 커피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믹스커피는 특별한 감성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다른 곳의 인스턴트 커피보다 약간 더 달콤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졌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한 잔의 커피에서 균형과 따뜻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노트에 적어두며 하나하나 기억하려 애썼어요. 한국의 믹스커피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가 제게 큰 기쁨을 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믹스커피가 위급 상황이나 빠른 해결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믹스커피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믿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믹스커피가 단순히 에스프레소 커피의 대체품이 아니라 편리하면서도 일상의 위안과 따뜻함을 주는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한 연결고리이자 소중한 사람과 소소한 행복을 나누는 수단이었던 것이죠. 커피가 단순하면서도 특별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저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커피를 바라보게 해주었어요. 저는 커피를 만드는 저의 일을 다시금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비록 여전히 에스프레소의 정밀함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효율성과 따뜻함도 충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미나가 건넨 믹스 커피 한 잔이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제 마음을 열어주고 커피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선사해 주었다는 사실을 곱씹었어요. 커피 문화는 기술과 정밀함뿐만 아니라 전통과 공동체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바리스타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커피의 진정한 가치를 배울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 믹스커피는 제게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의 상징이 되었어요. 때때로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큰 놀라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 잔 한 잔의 커피와 한 모금 한 모금마다의 따뜻함. 그리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나눔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몇몇 바리스타 동료들과 저의 생각을 공유했어요. 한국의 믹스커피를 비롯한 인스턴트 커피가 현대 커피 문화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양한 인스턴트 커피 샘플들을 동료들에게 맛보게 했어요. 우리는 그 맛과 향 그리고 커피가 주는 느낌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들도 한국의 믹스커피 맛을 보곤 깜짝 놀랐어요. 저처럼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선입견이 있던 동료들도 조금씩 생각을 바꾸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과 한국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동네 상점도 방문했어요.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한국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선반에는 다채로운 디자인의 인스턴트 커피팩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고 각각의 팩마다 그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며 어떤 인스턴트 커피는 우유와 함께 즐기기에 좋고 또 어떤 것은 블랙으로 마시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상점 주인께 들었어요. 그분께서는 이 브랜드들 중 다수가 수십 년 동안 사랑받아왔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 방문을 통해 저는 한국 인스턴트 커피가 단순한 빠른 음료가 아니라 편안함, 가족, 그리고 전통과의 연결을 상징하는 문화적 아이콘임을 깨달았어요.
한 팩의 인스턴트 커피 뒤에는 혁신과 창의성,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열망의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커피 한 잔처럼 단순한 것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날 저녁 조용한 제 아파트 한켠에 앉아 노트를 다시 읽으며 저의 직업과 한국의 믹스커피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정밀하게 만들어진 에스프레소든 단순한 인스턴트 커피든 각각의 커피 한 잔은 우리의 역사와 무화, 마음의 일부를 담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연구는 커피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전통과 가족, 그리고 삶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달이었어요. 이 모든 배움과 나눔의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또한 이 여정을 이끌어주신 나의 친구 미나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커피를 만드는 저의 일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기념하는 일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탐구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스스로 다짐했어요. 저는 간절히 바래요. 제가 만드는 커피에 한국의 믹스커피처럼 따뜻한 이야기가 담기기를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